식사 후 졸림, 그 짧은 순간이 뇌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배부르니 졸리겠지 하고 넘기시죠. 하지만 그때 뇌로 가는 산소와 혈류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기억력과 집중력이 조용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점심 드시고 나서 어떠셨나요?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소파에 기대고 싶지 않으셨나요? 그 순간 여러분의 뇌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산소가 부족하다고, 혈류가 막히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걸 그냥 지나치면 어떻게 될까요? 손주 이름을 깜빡하고, 방금 들은 말을 다시 물어보고, 오늘 할 일을 잊어버리는 일이 점점 잦아집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30년 동안 자율신경과 뇌혈류 변화를 연구해 온 한도윤 박사입니다. 현장에서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며 똑같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식사 후 단 5분의 습관이 10년 후 여러분이 기억력을 결정한다는 사실을요. 치매로 가는 길과 건강한 뇌로 가는 길, 그 갈림길이 바로 식사 후 5분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3가지 습관만 실천하시면 됩니다. 비싼 약도, 병원도, 복잡한 치료도 필요 없습니다.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내일 점심부터 바로 실천하세요. 2주 후 여러분은 스스로 놀라실 겁니다. 머리가 이렇게 맑아질 수 있다는 걸요. 식사 후에 그 졸림을 더 이상 나이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그건 뇌가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이제 그 신호를 제대로 읽고 뇌를 지키는 방법을 배워볼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식사 후 주로 어떤 자세로 시간을 보내시나요? 제가 현장에서 만난 69세 정혜순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혜순님은 점심만 먹고 나면 꼭 소파에 기대어 TV를 보시곤 했습니다. 처음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시며 웃으셨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머리가 멍하고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는 걸 느끼셨죠. 손주가 할머니 제 이름 또 까먹으셨어요 하던 말에 정혜순님은 가슴이 철렁하셨다고 합니다. 이러다 치매가 오는 건 아닐까? 걱정이 밤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그때 저를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사님, 밥 먹고 조금 쉬는 게 왜 이렇게 무거운 일이 됐을까요? 저는 그 질문 속에서 수많은 분들의 공통된 고민을 보았습니다. 식사 후에 그냥 잠깐이 쌓이면 몸은 휴식이 아니라 뇌의 산소 부족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정혜순님도 스스로 이유를 몰라 더 불안하셨죠. 저는 정혜순님께 약이나 복잡한 치료 대신 아주 단순한 제안을 드렸습니다. 식사 후 바로 눕지 말고 등에 작은 베개를 대고 상체를 30도 정도 세워 10분만 앉아 쉬기. 그리고 하루 5분만 깊게 숨쉬며 호흡을 가다듬기. 놀랍게도 2주 후 정혜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머리가 맑고 손주 이름이 바로 떠올라요. 이게 이렇게 큰 차이를 낼 줄은 몰랐어요. 그 미소를 보면서 확신했습니다. 식사 후의 작은 습관이 뇌의 활력을 살리는 가장 간단한 처방이 될 수 있다는 걸요. 여러분도 정혜순님처럼 작은 변화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뇌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뒤에 나올 호흡법과 자세 교정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 꼭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뇌혈류와 직접 연결되는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식사 후 혈액은 위로 몰리고 이때 바로 눕게 되면 뇌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줄어듭니다. 서울대 노인의학센터 연구에 따르면
식사 직후 눕는 습관을 가진 65세 이상 어르신의 68%가 기억력 저하를 호소했다고 합니다. 정혜순 69세 님도 점심 후 바로 눕는 습관 때문에 머리가 멍하고 이름이 떠오르지 않았죠. 식사 후 최소 30분은 상체를 세워 앉아 있거나 가볍게 집안을 천천히 걸어보세요. 소파나 침대에 누울 땐 등 뒤에 쿠션을 대 상체를 30도 정도 세워야 역류나 어지럼증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 혹시 오늘도 반복하셨나요? 오늘부터라도 10분만 앉아 계셔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뇌는 훨씬 맑아질 겁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먹으면 위에 혈류가 몰리고 뇌로 가는 산소가 급격히 감소합니다. 국립영양원 조사에 따르면 하루 섭취량이 평균보다 20% 많을 경우 식사 후 피로감이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해요. 70세 김성호님은 배불리 먹어야 힘난다고 믿었지만 오히려 오후마다 멍해지고 기억이 흐릿해졌습니다. 한 끼를 70에서 80%만 드시고 식사 속도를 천천히 조절하세요. 자극적인 음식이나 탄산, 단 디저트는 위산 역류를 유발해 뇌혈류 회복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시면 소화 과정에서 몸 전체가 피곤해지고 뇌로 가는 에너지가 부족해집니다. 혹시 오늘 점심 조금 과하게 드셨나요? 내일부터는 한 숟가락 덜어내는 습관을 시작해 보세요. 식사 후 고개를 숙인 자세로 스마트폰을 보면 목이 굳어지고 자율신경의 혈류 흐름이 차단됩니다. 하버드대 보건대학원 연구에서 고개를 30도 숙인 상태가 15분 지속되면 뇌혈류가 평균 25% 감소했다고 밝혀졌습니다. 정미경 66세님은 식사 후 드라마를 보며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하다가 두통과 기억력 저하를 겪으셨죠. 식사 후 스마트폰은 내려두고 잠깐 눈을 감고 호흡을 고르세요. 거북목 자세가 반복되면 목혈관이 압박돼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떨어집니다. 목이 앞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뇌는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식사 후 얼마나 자주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시나요? 오늘 저녁부터는 스마트폰 대신 창밖을 바라보거나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식사 후 물을 너무 적게 마시면 혈액 점도가 높아지고 뇌로 가는 산소 운반이 더뎌집니다. 한국영양학회 보고에 따르면 하루 수분 섭취량이 한 리터 이하인 노인의 인지 기능 점수가 평균보다 15% 낮았다고 합니다. 72세 오상철님은 커피만 마시던 습관을 바꿔 식사 후 물 한 컵을 마신 뒤 어지럼증이 크게 줄었습니다. 식사 10분 후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셔보세요. 식사 직후에 너무 많은 물을 한 번에 마시면 위에 부담이 생깁니다. 특히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혈액순환에도 좋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식사 후 물을 얼마나 드셨나요? 내일부터 식탁 옆에 물 한 컵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식사 후 얕은 호흡은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을 줄여 졸림과 피로를 유발합니다. 일본 후쿠오카대 연구에서 하루 5분 깊은 호흡을 실천한 노년층의 자율신경 기능이 18% 개선됐다고 발표했습니다. 68세 한수진님은 식사 후 4초 들숨, 4초 날숨 호흡법으로 머리가 맑아졌다고 하셨죠. 식사 후 편히 앉아 코로 4초 들이마시고 입으로 4초 내쉬는 동작을 열애 반복하세요. 숨을 너무 깊게 쉬면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으니 천천히 편안하게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호흡은 우리가 가장 쉽게 조절할 수 있는 자율신경 조절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식사 후 호흡이 얕아지는 걸 느껴보신 적 있나요? 지금 이 순간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뇌는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렇게 식사 후에 작은 습관만 바꿔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걸 확인했죠. 바로 눕지 않기, 과식하지 않기, 스마트폰 내려놓기, 물 한 컵 마시기, 깊은 호흡하기. 이 5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뇌는 훨씬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다음에서는 자율신경과 뇌혈류를 되살리는 생활 속 회복 습관들을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루 20분 가벼운 걷기만으로도
뇌혈류가 약 30% 향상됩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팀이 70대 어르신 200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실험한 결과 매일 아침 20분씩 걷기를 실천한 그룹의 인지 기능 점수가 눈에 띄게 올라갔다고 합니다. 식사 직후가 아니라 1시간 후 속도를 천천히 유지해야 합니다. 너무 빠르게 걸으면 오히려 심장에 부담이 되고 소화에도 방해가 됩니다. 집 근처를 천천히 걸으며 어깨를 자연스럽게 흔들고 햇빛을 5분 정도 쬐어보세요. 햇빛은 비타민 D를 생성해서 뼈 건강에도 좋고 기분도 좋아지게 만듭니다. 73세 이경숙님은 매일 아침 동네를 한 바퀴 도는 습관을 들인 후 잠도 잘 오고 머리도 맑아졌다고 하셨어요. 걷기 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발목을 돌리고 무릎을 살짝 굽혔다 펴는 동작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걸을 때는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고 시선은 15m 앞을 보는 게 좋습니다. 숨이 차지 않을 정도로 걸으면서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속도가 딱 적당합니다. 오늘 아침 몇 걸음이나 걸으셨나요? 내일 아침부터 딱 20분만 투자해 보세요. 자율신경을 안정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일정한 리듬의 호흡입니다. 호흡을 너무 빠르게 하면 어지럼증이 생기니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어야 합니다. 코로 4초 들이마시고 입으로 4초 내쉬는 4대4 호흡법을 하루 2번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번, 식사 후 1번, 단 10분이면 됩니다. 67세 박민수님은 매일 저녁 호흡 연습을 한 달 동안 꾸준히 하신 후 밤에 잠을 설치던 증상이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호흡을 할 때는 배가 부풀어 오르는 폭식 호흡을 해야 더 효과적입니다. 가슴만 움직이는 얕은 호흡보다 배까지 움직이는 깊은 호흡이 자율신경을 안정시킵니다. 손을 배 위에 올려놓고 숨을 들이마실 때 배가 올라오는지 확인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며칠만 연습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호흡할 때는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워서 하시면 됩니다. 눈을 감고 하면 더 집중이 잘 됩니다. 지금 이 순간 함께 한번 해볼까요?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등과 목이 바르게 펴지면 뇌로 가는 혈류가 훨씬 원활해집니다. 허리를 과하게 세우면 긴장되므로 편하게 기대는 느낌으로 펴세요. 스마트폰이나 TV 화면은 눈높이에 맞추고 의자에 앉을 때는 허리에 작은 쿠션을 대세요. 쿠션 하나만 있어도 허리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71세 최영애님은 평소 구부정하게 앉는 습관이 있었는데 의자에 쿠션을 대고 앉기 시작한 후 목과 어깨 통증이 많이 줄었다고 하셨어요. 자세가 바르면 호흡도 깊어지고 소화도 잘 됩니다. 거울 앞에서 자신의 자세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고개가 앞으로 나가 있지는 않은지, 어깨가 말려 있지는 않은지 체크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올바른 자세는 귀, 어깨, 골반이 일직선상에 있어야 합니다. 벽에 등을 대고 서서 뒤통수, 어깨, 엉덩이가 벽에 닿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 자세가 바로 올바른 자세입니다. 앉을 때도 이 느낌을 기억하면서 앉으시면 됩니다. 발은 바닥에 평평하게 닿게 하고 무릎은 90도로 구부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앉은 자세, 지금 어떤가요? 지금 당장 허리를 펴고 어깨를 뒤로 살짝 당겨보세요. 근육이 풀리면 자율신경이 이완되고 혈류 속도가 개선됩니다. 무리해서 세게 당기면 근육이 오히려 경직됩니다. 양팔을 머리 위로 들어 천천히 좌우로 흔들며 한 분간 유지해 보세요. 목을 천천히 좌우로 돌리거나 어깨를 위아래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75세 윤태식님은 매일 저녁 TV 보기 전 5분 스트레칭을 하신 후 어깨 결림이 많이 나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스트레칭은 특별한 장비가 필요 없고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 앉은 채로 팔을 쭉 뻗고 상체를 좌우로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발목을 돌리고 손목을 돌리는 것도 좋습니다. 허리를 천천히 비틀어주는 동작도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칭할 때는 절대 통증을 느낄 정도로 무리하면 안 됩니다. 시원하다는 느낌이 드는 정도가 딱 좋습니다. 이 동작 지금 한번 같이 해보실래요? 팔을 쭉 뻗고 하늘을 향해 기지개를 켜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몸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숙면은 낮 동안의 뇌혈류 불균형을 회복시키는 가장 확실한 시간입니다. 잠들기 2시간 전엔 스마트폰과 TV를 멀리하세요.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 햇빛으로 기상 리듬을 일정하게 맞추세요. 69세 김영자님은 밤 10시에 잠들고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만든 후 낮 동안 피로감이 확실히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잠들기 전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고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게 온도를 맞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불은 너무 두껍지 않게 준비하고 베개 높이도 목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조절하세요. 잠들기 전 우유 한 잔이나 바나나 같은 가벼운 간식은 도움이 되지만 과식은 오히려 숙면을 방해합니다. 카페인이 든 커피나 녹차는 오후 3시 이후에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어젯밤은 깊게 주무셨나요? 오늘 밤부터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아 보세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가 적당하고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1컵, 식사 후 물 1컵, 자기 전 물 1컵, 이렇게 3번만 챙겨 마셔도 하루 수분 섭취량이 충분해집니다. 74세 서정호님은 평소 물을 잘 안 드시다가 타이머를 맞춰놓고 2시간마다 물 1컵씩 마시는 습관을 들인 후 변비도 좋아지고 피부도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커피나 녹차도 좋지만 순수한 물을 마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병을 항상 눈에 보이는 곳에 두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물을 자주 마시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물 1컵은 밤사이 농축된 혈액을 묽게 만들어줍니다. 식사 10분 후에 마시는 물은 소화를 돕고 뇌혈류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물을 마실 때는 급하게 들이키지 말고 천천히 음미하듯 마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6가지 습관만 꾸준히 실천해도 식사 후에 피로감이 줄고 머리가 맑아지는 걸 스스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걷기, 호흡, 자세, 스트레칭, 숙면, 수분. 이 6가지가 여러분의 뇌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중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완벽하게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습관으로 만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서 당장 실천할 단 하나의 방법을 제안 드릴게요. 오늘 우리는 식사 후 졸림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뇌로 가는 혈류가 줄었다는 신호라는 걸 함께 살펴봤습니다.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 과식, 스마트폰 사용 같은 사소한 행동들이 기억력 저하와 치매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작은 습관들을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시지만 매일 쌓이면 뇌에 큰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상체를 살짝 세우고 천천히 호흡하고 하루 20분만 걷는 것만으로도 뇌는 다시 젊어질 수 있습니다. 정혜수님을 떠올려 보세요. 식사 후 습관을 단 2주만 바꿨을 뿐인데 손주 이름이 다시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변화는 비싼 약이나 장비가 아닌 매일의 작은 선택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식사 후 바로 눕고 과식하고 스마트폰만 보고 물도 안 마시고 호흡도 얕아지면 뇌로 가는 산소와 혈류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흐려지고 결국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단어가 떠오르지 않고 약속을 깜빡하고 가족 이름조차 헷갈리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후만 되면 머리가 무겁고 TV를 봐도 내용이 기억나지 않고 방금 들은 말도 다시 물어보게 됩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식사 후 10분 상체를 세우고 앉아 있고 적당히 먹고 스마트폰 대신 창밖을 보고 물 한 컵을 마시고 깊게 호흡하면 뇌는 맑아지고 활력이 생깁니다. 기억력이 돌아오고 손주 이름이 바로 떠오르고 오늘 할 일도 척척 기억납니다. 대화할 때 단어가 막힘없이 나오고 책을 읽어도 내용이 머릿속에 남습니다. 오후에도 머리가 맑고 산책을 나가도 발걸음이 가볍고 밤에는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길 중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실 건가요? 결정은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30년 동안 수많은 분들을 만나며 제가 확신하게 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변화는 거창한 데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일 반복하는 작은 선택, 그것이 1년 후 여러분의 뇌를 결정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단 하나의 제안은 이것입니다. 식사 후 10분 상체를 세우고 깊게 호흡하세요. 그 10분이 쌓이면 뇌의 산소가 살아나고 기억력은 다시 빛을 찾습니다. 내일 점심 먹고 나서 바로 소파에 눕고 싶으시겠죠? 하지만 딱 10분만 참아보세요. 쿠션을 등에 대고 앉아서 코로 4초 들이마시고 입으로 4초 내쉬는 호흡을 10번만 반복해 보세요. 그리고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셔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어렵지 않죠?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상체 세우기, 깊은 호흡, 물 한 컵. 이것이 여러분의 뇌를 지키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일주일만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스스로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2주가 지나면 주변 사람들도 여러분이 달라졌다는 걸 알아챌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밤 시간 습관이 기억력에 미치는 영향을 다뤄보겠습니다. 식사 후 10분을 바꾼 오늘, 잠들기 전 10분이 내일의 뇌를 바꿀 겁니다. 여러분이 자는 동안 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수면의 질을 높여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부터 식사 후 어떤 습관을 바꿔보시겠어요? 여러분의 한 문장이 또 다른 분의 건강을 바꾸는 시작이 될 겁니다.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가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